선생님이 강의도 오래 하시고 잘하시고 네. 뭐 이랬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대를 지금 맞은 상황이에요. 네. 그 먼저 뭐 오늘 어떤 뭐 아무런 우리 형식이 없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네, 얘기하는데 네. 가장 강의 많이 하실 때는 1년에 몇 시간 정도 하셨죠? 한 1100시간 정도? 1100시간 정도. 네, 그 정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네. 네. 그 정도는 있었죠. 그 정도 강의했으면 네. 또 수입도 상당히 그렇죠. 네. 괜찮았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때에 비해서 코로나를 겪은 지금 상황은 강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줄은 거죠. 그럼요. 뭐 한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90% 넘게 줄었죠. 예. 90%.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발빠르게 여러 가지 또 온라인 네. 준비도 하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천천히 또 좀 네, 해보고 네, 네.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또 그 처음에 이제 그 삼성에 계셨었어요. 네, 그죠? 네. 그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어쨌든 강의 세계로 넘어온 네. 요 때의 의사결정 그것도 어떤 뭐라 그럴까 뭐 변화죠. 변화죠. 네, 변화. 네, 네. 예, 그랬던 마음 자세라든가 뭐 네. 메커니즘은 지금하고 비슷한 측면이 어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네, 네. 그때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어쨌든. 그때 뭐 직장에서 굉장히 그 좀 빨리 승진하고 잘 나간 거죠. 네, 잘 그래서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역량이 부족한데 조직을 빨리 맡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오는 그런 간극들 그다음에 이제 갭이 많이 나는 상사하고의 그런 관계를 조율하고 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뭔가 불균형, 제 개인적인 삶하고 조직에서의 삶이 불균형이 이렇게 좀 극화되면서 여러 가지 좀 후회도 생기고 회의도 느끼고. 직장에서는 과장 정도까지 했죠. 그렇죠. 예. 과장. 제가 과장인데 이제 직책은 이제 뭐 약간 지사장 이런. 지사장, 예. 과장 지사장 예. 정도. 그때 나이가 얼마? 그때가 39이죠. 39. 예. 39. 네, 39. 그 다음에 그 원래는 관리직이었는데 영업을 또 본인이 자청했다고 제가 그렇죠. 또 예. 그런 과정도 또 한번 얘기해 그 뭐 이제 제가 그 HRD 업무 하다가 약간 뭐 익숙해지면 이제 지루하잖아요. 이제 반복되고 원래 제가 좀 단순하고 반복된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지루하면 못 참죠. 원래 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네. 루틴하고 반복적인 거 싫어하죠. 네. 근데 그게 저의 장점이고 단점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또 하나의 계기는 이제 주로 그냥 좀 지루해서 하던 일이 지루한 것도 지루해서 있었고 또 새로운 도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현장 사람들 대상으로 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어떤 간극이 존재하냐면 네가 현장을 알아. 라는 이제 메시지가 뭐 암묵적이나 표현이든 이제 자꾸 자극을 받게 되니까 그럼 현장이 뭐 어떤데? 근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손들고 영업 현장으로 나갔죠. 어이고 네. 관리를 하다가 영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그때도 그게 마음 먹기도 쉬운 건 아닌데 네. 그래서 가서는 어땠어요? 실제 가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고 그래서 막 자다 가이드 눌리고 뭐 꿈에서 고객이 나와가지고 뭐 해약한다 그러면 다리 붙들고 막 매달리고 별 희한한 꿈을 다 꾸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하게 되고요. 또 이제 뭐 운도 좀 많이 작용했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승진했죠. 빨리 승진했어요. 현장에서. 네, 조직을 빨리 맡게 되고. 네. 이제 그 일종의 영업이라는 게 보안과 관련된 그런 관련된 영업이죠. 그렇죠. 네. 시큐리티 시스템 관련된 거죠. 거기서도 무슨 성과가 좀 있었죠, 그래도. 네. 그게 어떻게 조직을 맡았는데 전국 최하위의 조직이었어요. 성과가.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뭐 그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의 어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작용해서 뭐 전국에서 막 1등하는 조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제 건방져졌죠. 그런 가운데 또 한번 이제는 조직을 좀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건 또 그때의 계기는 그렇죠.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조직을 맡아서 운영하다가
잘한다고 위에 이제 임원이 판단해가지고 더 큰 조직으로 제가 더 큰 조직. 더 큰 조직을 맡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뭐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마켓이었는데 어쨌든 그 더 큰 조직,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영향력이 필요한데 제가 준비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준비되지. 그런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이 깨지는 거죠. 제 개인적인 삶하고 조직의 삶하고 균형이 확 깨지니까 굉장히 고민하게 됐던 거죠. 고민하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근데 예. 그때는 그러면 이제 영업을 하다가 전환하게 된 거는 이제 여기서는 더 성취할 게 없다. 그래서 전환했다기보다는 약간 그때는 약간 도피성이라고 봐야 되나? 네. 역시 불균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변화의 순간을 보면 불균형들이 생겨요.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면 네. 거기서 어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한다든지 변화한다든지 그랬던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나오면서 바로 다음으로 할 일을 강의라고 본 거예요. 네. 강의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동기가 있죠. 계기는. 그래서 네. 이제 그만두기 전에 저에 대한 뭐 회고, 탐색 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직장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뭐 언제 가장 좀 에너지가 넘치고 그다음에 열정을 다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묻기도 했어요 주변에서. 주변에. 내가 언제 제일 이렇게 신이 나든가. 그랬더니 자기를 그래도 객관화 시킨 거네. 네, 그랬더니 네. 주변에서 뭐 아침에 모아놓고 뭐 강의하고 이럴 때 제일 다이나믹하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 좋아하는 것 같더라. 예,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더라 플러스 잘하더라. 뭐 까지? 그런 것도 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죠.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좋다 뭐 하고 싶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준비된 건 이게 있어요. 사실 그게 준비되진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회사에서 그냥 회사 내에서 강의하고 뭐 했던 컨텐츠는 이게 뭐 밖에 나가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준비는 덜 된 상태에서 나온 거죠. 나왔어. 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교육이나 강의 쪽에 어떤 내가 들어갈 자리를 확보해놓고 나온 건 아니고 일단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죠. 나오기 전에 사실 나오기 전에 이제 뭐 컨설팅 회사 가서 강의 테스트도 받고 그리고 대충 어떤 영역에서 강의를 좀 하고 싶다. 예, 그런 이제 뭐 TO도 좀 확인해서 대충 정해놨죠. 정해놨어.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은 어떻게 된 거죠? 강의 쪽에서 시작은 처음에는 세일즈 쪽 제가 경험이 그쪽에 있으니까 세일즈 쪽 강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그런 강의 전문 회사에 들어간 그렇죠. 들어간 거죠.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들어간 거죠. 예. 거기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시작을. 뭐 우연찮게 또 리더십 영역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게 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강의 회사라고 하는 시스템이 일종의 이제 어떤 고객사가 있어서 이 회사에 어떤 강의를 의뢰하게 되면 이제 이 컨설팅 회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께 이 강의를 맡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배정하는 거죠. 배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그 본인의 주 종목이 이제 처음에 세일즈 영역이었다 이거죠.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세일즈 영역에 수요가 없어서 그냥 리더십으로 바로 시작했어요. 리더십으로. 그러면은 리더십으로 바뀌어가지고 강의를 나가려면 리더십과 관련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콘텐츠가 있었고요. 회사에서 기본 콘텐츠가 있었고 이제 뭔가 차별을 하려면 거기다 제 거를 좀 붙여야 되잖아요. 처음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게 어렵죠. 왜냐면 뭐 기반이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적응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강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의뢰한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거기서 평점을 상당히 그렇죠. 좋게 받아야 되잖아요. 평점을 잘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는 다시는 안 부르잖아 그냥. 그렇죠. 그래도 처음에 그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나 보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형편없죠. 근데 왜 그때 괜찮은 평가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열정? 이런 것들이 학습자에게 좀 전이된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그래서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전달하는 사람의 그 애티튜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그 컨설팅 회사에 입사를 해서 입사라고 네. 표현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최전성기 네. 1100시간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네, 2년 정도 걸렸고 그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강의가 또 많아졌죠.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뭔가 또 회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균형이 깨진 거죠. 네, 그 뭐냐면 약간 가치의 문제인데 뭐 이런저런 강의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강의까지 해야 되는가. 희한하게 그 컨텐츠하고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이 있어요. 강의하다 보면. 이런 강의까지 해야 되는가 할 때 그 회의를 줬던 그 강의의 제목이나 내용이 뭔데 그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글쎄 뭐 하여튼간 그 저는 약간 정적인 강의 컨텐츠를 좋아하는데 사람들 움직이게 만들고 뭐 조직 활성화하고 뭐 이런 액티비티 많이 액티비티 들어가고 많이 막 하고 좀 이런 쇼맨십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거는 좀 싫었다 이거. 네, 그런 거 하다 보면 약간 좀 회의도 느껴지고 회의가 느껴지고 이게 정서적으로 약간 안 맞는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쇼를 그렇죠. 하고 있는 느낌 네. 같은 거 그런 약간 뭐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로 좀 진검승부를 하고 싶은데 예, 뭐 그런 활동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죠. 근데 그 뭐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다 뭐 모든 일을 하는 그 시작 단계에서는 사람이 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강의를 뭐 처음부터 엑셀런트하게 잘하기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반응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깨졌던 경험 가장 기억나는 게 이제 그 한 종합병원 직원들 대상으로 거기가 네. 또 반응이 별로 없는 네. 집단이잖아요. 그때 전문성이 높은 데가 보통 네. 반응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 그 기회라든지 빈도수가 높은 뭐 이런 노출이 많이 된 조직에 와서 강의하면 뭐 익숙하잖아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뭐 특별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또 좀 욕심을 부렸던 게 학습자 관점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걸 얼마나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가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예, 많이 얘기하고 많이 예, 제 중심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한 몇 개월을 예, 이 강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겨. 예,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이 없으면 지금 없겠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좌절도 겪고 슬럼프도 겪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럼요. 예. 그럼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또 빠져나온 거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일단은 이제 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없어. 제가 선택한 길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직장 생활을 그만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후회라기보다는 뭔가 제가 과거부터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것에 대한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한번 해야 되는데 뭔가 중단되고 예,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익숙해진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뭐랄까 후회라든지 빨리 이렇게 실증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작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걸 한번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네,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것들도 있었죠. 먼저 직장은 그야말로 대기업에 그래도 소위 말하는 월급도 연봉도 높은 조직이었다가 이쪽은 그냥 고정된 급여라기보다는 회사이긴 하지만은 좀 실적과 굉장히 연동이 되는 그렇죠. 그런 조직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 수입 면에 있어서는 그럼 처음엔 좀 갭이 있었나요? 수입면은 뭐 1년 차부터 수입은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 네, 오히려. 근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주는 혜택을 빼면 뭐 어떤지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렇죠. 수입은 뭐 좋아졌죠. 좋아지고 뭐 아주 간단히 계산해봐도 뭐 1100시간을 했다 그러면 그건 뭐 억대 연봉을 다 넘는 이런 이제 개념인 거죠. 그러면서 그 1100시간을 소화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뭐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강의하고 또 강의 준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이제 그렇죠. 연속인데 네. 그런 류의 생활은 또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는 뭐 그걸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는 아니었죠.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적응하느냐, 문제인데, 예, 버텨내느냐. 적응하지 못하면 뭐 제가 가정을 뭐 경제를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 무조건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어야 된다. 됐죠. 그 궤도에 오른 다음에도 슬럼프나 뭐 이런 게 또 있었죠. 그런 거는 항상 또 어떤 게 찾아오는 것 있어요?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박사학위 받고 또 왔던 것 같아요. 박사학위 받고 나서 또 되게 아카데미컬하게 자꾸 접근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 얘기를 그럼 그 전에 또 여쭤봐야 되겠네. 어쨌든 그 바쁜 와중에 다시 공부를 그렇죠. 되겠다 생각해서 박사과정을 가신 거잖아요. 그건 석사과정부터 하셨나? 석사는 퇴사하기 전부터 시작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을 다시 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걸 결심하게 된 계기는 또 뭔가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자존감의 문제였는데 자존감. 뭐 이 업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공급가인이라고 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강사를 대하는 그런 뭐 애티튜드나 눈높이 자체가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충족시켜야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이론적으로 좀 제대로 된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전달해야 되겠다. 뭐 누구 흉내내고 있는 콘텐츠 딜리버리 하는 게 아니고 좀 내 거를 만들어서 전달하려면 좀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직업을 지속하려면 이제 그 대목에서 뭐 강사를 좀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강의 시장은 그 학위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냥 강의력 그 자체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두 가지 고민을 뭐 같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력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지속해서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좀 에너지를 가지려면 학위도 중요합니다. 학위도 중요해요. 그 이제 본인은 지금 남이 생각할 때도 학위가 있다 그러면 또 좀 많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학위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학위는 이 사람이 그 컨텐츠에 대한 전문성이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강의력이죠. 강의력이죠. 처음에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이제 부를 때는 이제 참고가 되지만 그렇죠. 결국 현장에서는 또 강의를 잘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학위를 받으셨어요. 받으신 후에 아까 그 말씀이 학위를 받은 후에 뭔가 강의가 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달라진 그렇죠. 게 꼭 긍정적인 것만 있던 건 아니다라는 소리죠. 여전히 뭐 처음에 생겼던 문제, 슬럼프를 겪었던 문제하고 비슷한 건데 그때는 어둡지 않게 이제 막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이제 학위 받고 나서는 되게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 교육 현장이 사람들의 니즈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프랙티컬한데. 그래서 오히려 학위를 받은 뒤에 강의력이 떨어지고 이 피교육생하고의 그쵸. 이 뭔가 접점이 멀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감이 안 되는. 예. 누구는 그걸 박사의 함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사의 함정이란 말이 있네. 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어요. 학위 받고 나서 반응이 안 좋아졌다 뭐. 이제 강의라는 게 이제 특히 학위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학위를 가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쉬운 개념이고 이미 이제 뭐 지나간 얘기고 이런데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은 모르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는 불필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잘 안 맞는 경우죠.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서도 계속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 계셨던 건가요? 아니죠. 저는 그 석사를 끝내면서 컨설팅에서 나왔고요. 이제 혼자 이제 프리로 이제 개인 이제 뭐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개인적으로 프리로 이제 프리랜서로 터닝하면서 공부를 더 시작했죠. 근데 이 대목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아까 컨설팅 회사라는 데는 영업을 전적으로 회사가 그렇죠.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그냥 나눠주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은 영업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할 거 없이 그렇죠. 자기 그냥 강의만 나가서 잘하면 되는데 프리랜서가 또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본인의 강의처 영업까지 또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또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근데 사실 영업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마케팅 차원에서 저를 사람들에게 인지시키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죠. 이미 또 그때는 어쩌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 선생님을 좀 인정해주거나 부를 만한 데가 좀 생겼다고 더 그렇죠. 많이 생겼다고 봐야죠. 네, 좀 생겼죠. 네. 그러니까 생기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는 그 안정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다른 거죠.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오면서 예전에 제가 기업에 있었을 때 약간 교류했던 그 선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미 이제 혼자 나와서 프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협업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소프트 랜딩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느끼는데 혼자서는 안 된다. 지금 순수하게 강의만 하신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됐죠? 13년 정도 13년 됐죠. 정도. 13년 정도. 기업까지 치면 뭐 한 20년 가까이. 20년. 예. 그 강의를 하는 분들이 참 그 10년 했다 뭐 20년 했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게 보이지 않게 자기 관리라는 게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지각이나 결석할 수 없는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렇죠. 예. 또 지각하고 결석하지 않으려면 건강부터 여러 가지로 건강. 자기 관리가 또 네. 필요한 건데 예. 근데 이제 뭐 1100시간을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를 특별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좀 자기 관리 여기는 또 그 강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까지 아까 하기도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강의 외에 그래도 시간 배분이라든가 뭐 관리를 어떻게 해오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술을 좀 멀리해야 되고요. 술을 멀리해야 네, 되고. 뭐 강의가 있는 날짜 인접해서는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계속 운동하고요. 네. 목소리 때문에 담배 피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오래 서 있는 직업이니까 하체 근력이 힘이 있어야 되고. 근력이 중요하니까 뭐 계속 운동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거 같아요. 자기 키워드를 만드는 거. 키워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저는 이제 변화가 키워드인데 변화. 그리고 이제 제 변화를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갖고 제 직업 잡 타이틀을 새롭게 만들어서 뭐 서비스표를 등록하다든지 해서 제 브랜딩을 하는 게 또 맞아 무슨 의장 등록 같은 그렇죠. 서비스표 그 등록.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똑같아요. 제가 이제 해서 나서 강의하다가 또 균형도 깨지고 막 힘들면서 직업적 회의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컨텐츠 종류에 상관없이 다 강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거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될 텐데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는 게 맞는가 이런 회의를 하다가 그럼 나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그것도 역시 이제 뭐 직장생활부터 쭉 생각해왔던 키워드가 이제 변화였는데 그 변화를 기반으로 내 직업명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변화 디자이너라는 직업명을 변화 만들어서 디자이너라는 직업. 그렇죠. 서비스표를 등록을 한 1년 동안 뭐 이것저것 노력해서 했죠. 그게 이제 뭐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표 등록. 서비스표 특허청에, 등록. 예. 그러면 뭐 어떤 보호를 받나요? 그러니까 변화 디자이너는 이제 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변화 예, 디자이너. 예, 그거를 이제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등록해놨으니까. 변화. 예.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그 컨설팅 회사에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간 그거는 좀 선택을 더 잘한 거예요?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왜냐면 면에서? 이제 그 행복감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자기 결정성이 높아져야 자기 결정성. 행복감도 높아지고 성과도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근데 이렇게 누가 네. 잡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 좀 자유가 많이 생기면서 루즈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뭐 이런 면도 같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글쓰기를 시간 나는 대로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브랜딩을 하려면 자기 키워드와 관련된 뭔가 그 창작 활동이 필요하다, 저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책들을 이제 계속 이 대목에서는 그동안 쓰신 좀 책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요 뭐 책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책이고요. 첫 번째 책은 그 체인지 웨이라고. 체인지. 체인지 웨이인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이제 개정판이 이거예요. 차이를 만드는 습관. 그래서 이거는 개인 변화와 관련된 얘기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쭉 변화와 관련된 책 읽었던 내용, 핵심들 요약한 내용들 기반으로 메일링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인 변화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습관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썼던 책이 이제 차이를 만드는 습관이고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들은 것 같은. 아, 그래요? 네. 차이를 만드는 습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이를 만드는 습관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다이어리. 습관을 만들려면 어떠한 그런 뭐 행동이 필요한지 습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다이어리. 이거 이제 헤빗 다이어리 365 플러스 1 이런 이제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건 습관 다이어리고. 또 이 책. 이 책은 이제 제가 뭐 아까도 자꾸 그런 얘기 언급했지만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목적과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성공하는 개인과 조직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향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남다른 목적 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그 목적 가치를 노아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은유해서 쓴 책이 이제 노아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또 최근에. 이건도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면서 변화에 성공하려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조직의 중간 관리자들 또는 뭐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필요한 그런 변화 리더십을 다룬 내용이 이제 더 체인지입니다. 뭐 요거 외에도 지금 또 나올 책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나올 책은 좀 있으면 인쇄 들어가는데, 뭐 코로나19 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소통 방식이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의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온라인상에서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부제는 영향력을 리부팅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어쨌든 핵심 내용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소통하는 방식, 온라인 회의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칠판을 놓고 이 백목으로 이렇게 쓰면서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분필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OHP라는 시장으로 넘어왔죠. OHP.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또 파워포인트를 못하는 분들이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도태돼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 파워포인트로 쭉 오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는 이제 이것도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코로나를 맞으시면서는 어떻게 좀 변화를 하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뭐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뭐 언택트 시대의 모든 어떤 그 헤게모니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기회가 이제 이동한 거죠. 전달 방식이 달라진 거죠. 전달 방식이 달라지고, 교육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강의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전달 방식이 달라졌다. 물론 약간 중간에 그 절벽은 있었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단절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언택트 방식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고, 그 소통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죠, 확실히. 바뀐 거죠. 바뀌었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대학도 하나의 경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 온라인 대학의 강의를 우리가 바로 여기서도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 교육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질적인 뭐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쩌면 변화가 빠르고 이러니까 학습이나 공부는 예전보다 더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면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기존의 그 유능했던 강사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던 강사들이 그냥 도태되는 건가?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온라인에 맞는 그런 그 강의 방식과 소통 방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 방식이. 빨리 어댑티브하게 적응적으로 변화해서 변화해. 적용이 필요하죠. 저도 중간에 그런 학습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던 그런 실제적인 그런 활동들을 온라인화해서 사람들 참여시키고 몰입시킬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제 오프라인의 그런 대체제로서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신 사례를 뭐 한두 개라도 좀 얘기해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이제 뭐 차장 뭐 부장 승진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원래 워크숍 형식으로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작성하고 네,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화 시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뭐 구글 뭐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그 퍼실리테이션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활용해 가지고 뭐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시키고 몰입시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의외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심지어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던 게임도 온라인으로 제가 좀 약간 뭐 실패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과감하게 시도했는데 물론 이제 시행착오는 있었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죠. 그 말씀하신 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모여 있는 상태였나요? 아니면 그분들도 각자 집에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 무슨 좀 약간 뭐랄까 이 대답이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할 때와 온라인에서 할 때와는 어떤가요? 그 효과를 일단 뭐 그 온라인상에 서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는 사람들 표정이나 정서를 느끼면서 인터랙션하면서 강의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근데 온라인은 그런 거에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100% 대체는 안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식 기반의 교육들은 충분히 대체될 수 있고요. 지식 기반. 그걸 넘어서 예를 들어 뭐 사람들과의 어떤 집단 지성을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학습자의 성숙도만 높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막 옛날 같은 집체 교육에서는 그냥 아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묻어가던 경우가 이제 온라인에서 그냥 한 명 한 명이 클로즈업 되고 바로 자기의 성과가 보이면서 오히려 한 명 한 명은 더 집중해야 되고 집중하죠. 피로도가 높아요. 피로도가 높아요. 피로도 되게 높아요. 사실 강의하는 사람들도요. 피로도가 높아요. 피로도가 높아요. 왜냐면 뭐 사용하는 툴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저기 사람들 화면상에서 얼굴도 봐야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도 봐야죠. 그다음에 여기저기 뭐 클릭하면서 또 뭐 채팅창 보면서 또 대답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많은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예전에 굉장히 중요시됐던 조직 내에 사람들 간의 화합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어떤 액티비티, 뭐 스킨십, 뭐 이제 이런 교육은 이제 굉장히 많이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한적이죠. 제가 볼 때는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정말 그 오프라인의 큰 장점만 살릴 수 있는 교육들만 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사실 한편 세상이 돌아가는 또 원리는 우리가 뭐 콜라보라고 요즘 얘기하죠. 콜라보레이션 같은 게 협업 이런 게 중요해지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단순 사람의 관계성, 스킨십 이런 걸 떠난 다른 종류의 협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이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활용한 협업이죠. 뭐 이미 뭐 슬랙이나 이런 거 통해서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은 많이 협업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면대면으로 만나서 뭐 회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적이고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의 협업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도 더 필요하고요. 왜냐면 온라인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제가 이제 최종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학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볼 때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지가 지금 10년이 안 됐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학위를 받은 내용이 지금 본인에게 어떻게 엄청 그 지식 그 자체로는 유용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학위를 받은 내용들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을 쓰거나 뭔가 고민할 때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역량, 어떤 역량이나 이제 틀을 만든 것 같아요. 만든 거, 그래서 어떤 자세 또 뭐 이런 거. 그래서 학위 받기 전에 썼던 책들하고 그 이후에 썼던 책들을 보면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학문이라는 세계를 경험하면서 어떤 엄격성 거기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배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거는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얻으십니까? 이 지식은 일반인이 듣는 것보다는 좀 다른 데서 다른 차원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좀. 물론 뭐 기본적으로 뭐 책도 읽고 뭐 인터넷 뭐 서칭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요. 저는 이제 제가 보니까 저 비슷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비대면으로 뭐 여러 강좌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통해서 학습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들도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 갖고 있던 지식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서 리프레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다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하던 게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 강사료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강사료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근데 사실은 온라인으로 뭔가를 취득해 가시는 분은 이거에 대한 활용성이 훨씬 높지 않겠어요? 그 일회성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가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보상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기업에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비용적으로 적게 들어야 된다고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 하면 뭐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 노력들이 더 감소되니까 오히려 더 쉬운 거 아니냐. 쉬운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서로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온도 차이가 있죠.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주변에서 보면 온라인 똑같은 거의 오프라인에서 받는 정도의 강사료를 받았는데 그거를 찍어간 기관은 상당 기간 동안 어디에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재활용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게 해놓은 뭐 이런 경우를 따진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마 좀 새로운 정립이 또 필요할 기준이 것 없어요. 같아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건 저도 여기저기 확인해 봤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명확한 기준. 거기다가 지금은 강의하는 분들이 약자이니까 을이니까 철저한 을이니까 그걸 따지거나 뭐 항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쉽지 않죠. 그런 거 같아요. 쉽지 않죠. 네. 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다 강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한때는 강사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전망이 좋고 좋은 직업이고 뭐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강사 너 강의를 해라. 그쪽으로 진출해봐라. 이런 얘기를 주변에 뭐 좀 추천하시게 되나요? 저는 요즘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저 자체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정체성을 좀 리디자인하는 작업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저를 소개할 때 강의한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작가라고 소개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맥이 같은데 그냥 제가 컨텐츠 크리에이터고 그 만든 컨텐츠를 누군가 필요로 하면 그걸 전달하는 것뿐이지 강의가 이제 선행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작가라고 표현하고
이제 저희에게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좀 뭔가를 우리는 나누면서 사는 세상이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사님, 우리 한 선생님이 여적지 그 경험해 오신 그런 여러 가지 뭐 콘텐츠가 됐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좀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삶의 균형을 잡는 거, 그리고 행복을 키워드로 자기 삶을 좀 변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조직에 있는 리더들이 사람들을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드바이스는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을 해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정도. 네. 물론 뭐 양이 너무 많으면 적절한 뭐 피를 또 받아야 되겠죠. 네. 하여튼 또 뭐 그런 부분에 강의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최인저 여기에 소속된 회원들한테는 좀 싸게 해주셔야지 돼. 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여해야죠. 그 가까운 그 장래에 좀 지금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 비전이니 목표니 계획이니 이런 거였는데 뭐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세운다는 게 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모호성이 이제 증가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그다음에 미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되 상황에 맞게 제가 어댑티브하게 계속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게 중요하지. 뭘 하겠다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1년 후, 2년 후의 삶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 요즘에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닥치는 일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유연하게 내가 하여튼 적응하고 그렇죠. 반응하겠다. 그렇죠. 변화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이제 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글 쓰는 것도 될 수 있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이제 사실 뭐 그 새롭게 출간되는 책도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우연한 만남, 콜라보에 의해서 탄생한 거지. 근데 그게 또 뭐 변화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뭐 수용하고 또 노력하니까 또 결과물이 나온 거죠. 마지막으로 아직 그래도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렇죠. 연령대니까 그 친구들이 사는 세상은 좀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뭐 더 점점 어려워질까요? 제가 볼 때는 선택의 폭이 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선택의 폭이. 그리고 이제 그 공급가행이잖아요,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더 치열해질 거고, 치열해질 거고. 그래서 오히려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당연시 얘기했던 그런 커리어 패스라든지 삶의 경로를 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새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오늘 드렸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세요. 저는 뭐 이렇게 계속 학습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항상 도달하는 것이 관계더라고요. 관계. 그러니까 뭐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행위의 의미들. 그래서 뭐 리더십이든 아니면 뭐 가족에서의 어떤 삶이든 과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 관계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객이 나왔으니까 예전 같으면 관계하면 떠오르는 게 소주 한 잔 더 마시면서 얘기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데 이제 그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를 돈독히 할 방법론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줌으로 뭐 온라인 그 송년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랜선 송년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 만나서 뭐 술 먹고 뭐 이랬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가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고향 친구들하고 1시간 반을 줌에서 얘기했는데
술 한 잔도 없이 한 잔도 없이 훨씬 더 깊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요즘 보니까 각자 자기 앞에서 네, 술을 네. 마시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저희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떠한 그런 시도를 하냐의 문제지 방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의 문제는 네, 아니다. 뭐다 의지만 있으면. 자주 뭔가 대화가 되면 그게 이제 되는 그렇죠.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꼭 이렇게 실물을 부딪히고 뭐 손을 마주 잡아야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오프라인의 만남이 어려워진 만큼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그 앞단에 사실은 온라인으로 그런 라포를 형성하고 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오늘 그냥 그 두서없는 질문에 그래도 평상시에 그게 정리가 그래도 돼 있던 얘기라 저도 두서없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그 짜임새 있게 또 일관성 있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얘기가 또 강의를 했던 분들한테 또 그런 직업을 가졌던 분들한테 좀 하나의 또 새로운 공감? 네. 공감 내지는 뭐 새로운 그 방향을 또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좀 좋겠고요.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오신 선배니까 그 체인저에서 하여튼 언제든지 좀 고민을 좀 질문해 오시면 거기에 대한 좀 답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오늘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사전에 많이 준비하진 않았지만 질문을 받으면서 제 생각이 정리되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인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인저 안에서 예. 오늘 우리 대화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네네. 예, 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네. 답을 찾는 그런 좋은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네, 응해 감사합니다. 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